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돌발성 악재가 주도주를 바꾸지 않는다. 경기 관련주 경계,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바이오 관련주는 매수, 셀트리온,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오늘 돌발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국제유가 대폭락 원인과 앞으로 전망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북한의 정권 리스트의 영향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요. 세 번째, 순리는 향후 경기에 달려있다. 네 번째, 경기 관련 제조업의 위기는. 다섯 번째, 바이오주와 셀트리온이 여전히 주도주의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시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면 악재가 나오면서 폭락을 좀 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물론 막판에는 낙폭을 상당히 좀 좁히는 모습이 나왔죠.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밑에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다는 이러한 모습이라서 그나마 위기를 좀 넘기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장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퇴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아직 확인된 건 없으니까요.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돌발성 악재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장중에 많이 빠지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시장이 뭔가 지금 약간의 악재만 나오더라도 크게 한번 흔들릴 수 있다. 크게 한번 급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 여전히 5,295억의 매도 우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빼놓고 어제 월요일, 오늘 화요일 계속적인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북한발 악재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삼성 SDI 같이 대표 종목군들을 매도하는데, 오늘 이 매도하는 외국인들은 장기자금 성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칸츄리 리스크, 한국에 대한 이 코리아 리스크를 장기적인 성격의 외국인 자금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팔고 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팔았고, 반면에 조금 이 종목을 사는 쪽의 외국인들은 여전히 단기자금 성격의 외국인들인데, 이들이 사는 종목은 역시 바이오가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완전히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도 많이 샀습니다. 휴젤도 많이 사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죠. 지금 매수 쪽에 외국인들이 사는 쪽의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까만머리 외국인들이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이오를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는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한편 연기금은 조금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삼성 SDI라든가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으로 좀 팔면서 또 하이닉스는 또 삽니다. 하지만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도 사고 그 다음에 또 LG화학, 삼성전자 또 삽니다. 그래서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또 전체적으로는 연기금이 357억이니까 소량의 매수 우위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적극적으로 교체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조절 과정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투신도 오늘 56억 정도 매수 우위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투신들의 모습은 또 완전히 좀 달라지죠. 오늘 적극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을 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고, 역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모습이 나오고, CJ도 또 사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투신은 또 삼성전자, 현대차는 그 다음에 남북 관련주 현대로템 이런 것도 또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시장은 약간 헷갈리는 그러한 구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흐름은 바이오주 쪽에 어떤 주도주 가능성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가서 오늘 국제유가 대폭락인데 참 이거 어이없는 일이죠. 어떻게 마이너스 37달러가 나오냐. 플러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니까. 이거 거꾸로 파는 사람이 돈 주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물론 선물 만기도 연관이 돼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그러한 상황이 좀 나왔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해프닝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라는데 일시적인 해프닝이고, 물론 일부에서는 뭔가 이거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우려심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시적인 해프닝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국제유가는 이렇게 되면은 계속적인 하락세, 즉 20달러 선에서 크게 오르지 못하거나 좀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이 의외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뭐 중퇴설 또 내지는 사망설 뭐 이런 것이 나왔는데 임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과거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하루 이틀 정도 영향 이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물론 이것은 뭐 두 차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대세 흐름과는 큰 영향이 없었고 94년 7월 8일 날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는데 이때가 제가 이제 정권회사 들어간 지 1년 조금 지난 시점이었네 보니까 사실 이때는 토요일 날도 주식시장이 열렸어요. 반나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영향이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한 달 이후 이렇게 보시더라도 뭐 크게 폭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고 올라간 것은 뭐냐면 대세 상승이 그때는 이루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던 2011년 12월 19일도 보면 당일날은 좀 많이 빠졌어요. 당일날은 아주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틀 만에 바로 회복을 하고 큰 한 달 동안 영향이 없었고 결국은 대세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죠. 국제유가는 해프닝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대북 리스크 문제도 결국은 대세 흐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 94년 이때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건설, 한전, 포스코 같이 블루칩 시대입니다. 네, 그런 시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 이후로도 주도주 변함이 없었다는 부분들이고 또 2011년도 역시 삼성전자 등 IT 시대였기 때문에 주도주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이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바이오가 강력한 주도주다는 것을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가는 모두가 합창하면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는 사람들만 알고 바이오주가 지금 앞으로 강력한 주도주다 이런 부분만 알고 가면은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바이오주가 계속 주도주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 즉 이 사태 때문에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후에 이 성장률 측면인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 자료는 제가 계속 보여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IMF에서 올해 1.2%를 전망합니다. 중국은 1분기에 벌써 6.8%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월별 수출액 및 정감률인데 올해 1월, 2월, 3월을 보시면은 1월 달엔 좀 안 좋았다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월 달엔 좋았어요. 이때에도 뭡니까 여러분? 이 사태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시점이었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다시 또 안 좋은 상황 0.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1분기니까 별로 뭐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자,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3월 달 상황인데 이게 전체 수출은 뭐 이런 거 의미가 없고 정감률 그래도 별로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까지 1분기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수출하는 다른 나라 상황을 봐야 되죠.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3월달에 플러스입니다. 이거 16.8%, 일본 플러스, 유럽 쪽에도 우리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작년 3월보다 수출이 3월달까지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미국,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3월달에는 별로였거든요. 이 사태가 본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시작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수출이 플러스가 나왔고 동남아가 미리 퍼졌죠. 이 사태가 중국은 미리 퍼졌잖아요. 그래서 6.2%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발표된 관세청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어제 날 때까지인데 통관 기준 잠정치긴 하나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26.9%나 수출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왜? 4월 달부터 미국, 일본, EU 이런 쪽이 지금 다 셧다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래서 일단 3월 달에 수출이 이게 469억 달러거든요. 월말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20일까지 했는데 217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어쨌든 4월 달부터 벌써 수출이 대폭적으로 감소되는 수치가 실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이거 지금 좀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국가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들 보시면 중국이 마이너스 17%입니다.
3월 달에는 마이너스 6%였잖아요. 미국은 마이너스 17.5%입니다. 3월 달에는 미국이 플러스였거든요. 플러스 16.8%였어요. 수출이 이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준 거죠. 그 다음에 유럽에는 지금 32.6%나 줄었고, 베트남 39.5%, 일본 20%, 전부 마이너스예요. 홍콩 27%, 중동 10%.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모든 대상 국가들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엄청난 지금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만큼 26.9%나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14.9%, 자동차 28.5%, 석유 제품 53.5%, 무선 통신기기 이거 휴대폰이잖아요. 30.7%. 뭐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려했던 수치가 4월 들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는 주력 국가인 미국, 일본, EU 등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가 완전히 셧다운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장 전체, 특히 경기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시장은 바이오, 특히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바이오 관련주밖에 없는데 이미 기술적 반등이 다 마무리된 경기 관련주들이고, 이제 바이오주들은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다시 또 출발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보다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먼저 출발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셀트리온들 슬금슬금 따라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동안 참 답답했지만, 어떻게 보면 답답했지만 여러분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다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서히 출발 단계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경기 관련 쪽에서는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물량을 줄여 나가시면서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